긴급 속보입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관세 폭탄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조차 트럼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피터슨입니다. 27살이고 미군 통신병으로 복무 중인 하사입니다. 컴퓨터와 장비를 다루는 게 제 일이에요. 3달 전 저는 한국 평택에 있는 기지로 발령을 받았고 생전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게 됐습니다. 출국 전엔 꽤 들떠 있었어요. 대학 때 동아시아 관련 수업도 들었고 한류라는 단어도 익숙했으니까요. 한국은 분명히 흥미로운 곳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들 뭐든 좋았죠. 적어도 처음엔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현실은 상상과 꽤 달랐습니다. 매일 밤 딱딱한 군용 침대에 누워 차가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은 감기지 않고 몸은 낯선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채 뒤척이기만 했죠. 기지 밖에 나가보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말도 잘 안 통하니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저는 방 벽에 대고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 끝에 살짝 한숨도 섞였죠.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캐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인데 저보다 1살 어린 말 많은 친구였죠. 너 얼굴 왜 이렇게 어두워? 유령 본 줄 알았네. 그녀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찜질방 가본 적 있어? 찜 뭐라고? 귀에 익지 않은 단어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찜질방. 한국식 사우나 같은 거야. 완전 신세계야. 거기 가면 때도 밀어주고 진짜 시원하거든. 나랑 같이 갈래?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딱히 할 일도 없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던 참이라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죠.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별빛 찜질방이란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단 모두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입구 바닥은 따뜻했고 공기엔 뭔가 익숙하지 않은 약초 냄새 같은 게 맴돌았어요. 천장은 낮고 사람들 표정은 무심하게 여유로웠죠. 우리 혹시 한국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 온 거 아냐? 제가 속삭이자 캐서린은 킬킬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탈의실 문을 열자 각양각색의 여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맨몸으로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민망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만 뻘쭘하게 한 발 물러서 있었죠. 벽에 3번 경숙씨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걸 보고 그분이 누구지? 혼자 상상도 해봤습니다. 혹시 때미는 분인가? 저도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캐서린을 따라 조심조심 이동했어요. 먼저 들어간 곳은 뜨거운 방이었는데 진짜 숨이 턱 막혔어요. 불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달까요? 이건 명백히 인간의 온도가 아니었어요. 몇 초 만에 뛰쳐나왔죠. 소금방은 조그만 동굴 같았고 얼음방은 말 그대로 냉장고였어요.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문화체험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달리 한국 여성들은 이런 공간이 익숙한 듯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맨몸으로 돌아다니며 도란도란 얘기하고 크게 웃고 뭔가 해방된 사람들처럼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낯설고 신기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방인처럼만 느껴졌던 공간에서 뭔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때밀이 리스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모르면서도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체험 그 이상이었어요. 뭔가 진짜 한국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저만의 조용한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작고 단단해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경숙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리 누우세요. 저는 조금 어색한 몸짓으로 플라스틱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몸이 침대에 닿기도 전에 거친 느낌의 수건이 갑자기 제 등에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압력에 앗 하고 소리를 냈고 그 순간 제 자신이 웃겼습니다. 미국 군인이라는 제가 한국 아주머니에게 등을 밀리고 있다니 이상하면서도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몸도 마음도 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경숙 씨의 손길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근육이 풀리고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피부를 밀고 지나갈 때마다 생기는 마찰이 오히려 위안처럼 느껴졌고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많이 외롭네요.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는 누구도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강해 보이려 했고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길 잃은 사람처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숙 씨는 제 눈물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변함없이 묵묵히 등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가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멀리 있어요. 연락도 뜸하네요. 순간 그분과 제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 감정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등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그분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 아플 때 어머니가 등을 쓸어주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손이 엄마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말없이 잠시 멈추셨다가 제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셨습니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몸을 다 닦고 나니 온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피로가 풀린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여유 있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석자리에 경숙 씨가 앉아 계셨고 제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서 드세요. 이게 제일 좋죠. 때 밀고 나면. 그분의 권유에 따라 삶은 달걀 2개, 김치찌개, 흰쌀밥, 식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단출한 음식인데도 맛은 정말 깊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찜질방에서 먹는 달걀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놀랄 만큼 맛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상 줘야 해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경숙 씨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닦았으니 이제 마음도 채워야죠. 한국에 온 이후 누군가 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겨주는 건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군복 안에서는 항상 강해야 했고 약한 모습은 허락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아무도 그걸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주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내내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찜질방은 마치 경계 없는 작은 세계 같았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동등했고 국적이나 직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경숙 씨는 젖은 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정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참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경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처음으로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주둔지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살아있는 문화의 한 조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료 군인들이 제게 무언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와, 얼굴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고 평소에 시달리던 어깨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두통도 훨씬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테라피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별빛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방에 들어가선 눈을 감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공장소에서 마음 편히 잠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금방에서는 명상에 도전했고 얼음방에서는 그 차가운 자극을 오히려 활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찜질방 체험을 SNS에 올렸고 놀랍게도 2,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군 동료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그 후 우리는 찜질방 애호가 모임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함께 시작했고 매주 다른 찜질방을 탐방했습니다. 우리만의 찜질방 순위표를 만들어 위생 상태, 직원 친절도, 그리고 오늘의 달걀 맛을 점수로 매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찜질방마다 삶은 달걀 맛이 조금씩 달라서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죠. 또한 한국군 지원단 병사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우리에게 지역 주민만 아는 숨은 찜질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찜질방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한국의 오랜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찜질방 열풍은 미군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SNS에는 찜질방 파이터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주말이면 병사들이 3355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새로 입대한 병사가 첫 찜질방 체험 후 미소를 되찾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집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제 첫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찜질방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고된 훈련에 지친 병사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경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분의 얼굴에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녀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때때로 기침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록 우리는 혈연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경숙 씨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 기자 한 분이 저희 찜질방 동호회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 찜질방에 반한 미군들로 정해졌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정수가 담긴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언어나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일주일 뒤에 실렸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의 찜질방 경험은 전국적인 뉴스로 확대되었고 문화교류의 훌륭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 작은 문화 현상이 머지않아 국제적인 이슈로 번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 이후 2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찜질방 관련 품목들 예를 들어 수건, 온도령 보일러 같은 난방 장비 등에 25%의 추가 세금이 붙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찜질방 문화가 너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경제 균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달걀의 수출 정책도 바뀌었고 대량의 달걀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 내 달걀 가격이 3배 가까이 급등했고 그동안 찜질방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던 삶은 달걀은 어느새 사치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병사들 사이엔 분노가 퍼졌습니다. SNS에는 우리 찜질방 뺏지 마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부대 회의에서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문화에 대한 전쟁입니다. 제 말에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질방은 이제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안은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는 미군 대통령에 맞서 찜질방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세계적인 뉴스로 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찜질방 지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찜질방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점점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씨가 운영하는 찜질방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 병사들에게는 여전히 예전 가격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찜질방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열었고 저는 초대되어 직접 제 경험을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찜질방은 전형적인 한국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선 모두가 똑같아져요. 전시회 이후 저희는 달걀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도 시작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하나의 큰 물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활동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숙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별빛 찜질방 벽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 휴업합니다 라는 문구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며칠 쉬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습니다. 그제서야 들은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경숙 씨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오랫동안 증상을 느끼고 계셨지만 일을 멈출 수 없어 병원에 가는 걸 미뤄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꽃을 놓고 조용히 회복을 빌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오후 찜질방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숙 씨께서 끝내 암투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엄한 표정, 강한 손길,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장례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조심스레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찜질방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니 경숙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셨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그 환한 미소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에는 미국에 있던 딸 지은 씨도 급히 귀국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이젠 나도 미국 딸이 하나 생겼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지은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우리는 이미 한 사람을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숙 씨는 제 등을 밀어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까지 밀어 올려주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파견된 군인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낭독된 경숙 씨의 유언은 짧았습니다. 등은 마음이다. 그 문장 하나에 그녀의 삶과 철학이 모두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별빛 찜질방은 잠시 문을 닫았다가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의 노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는 경숙 씨의 사진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등은 마음이다 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와 친구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떼미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서툴렀지만 지은 씨가 차근차근 도와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마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군 복무는 4달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경숙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지나자 복무 종료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지. 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경숙 씨의 말, 등은 마음이다 라는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며 배운 것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저를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저는 지은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찜질방을 운영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은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서명을 하던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후회는 없다. 제 결정을 들은 동료 병사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찜질방 애호가 클럽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마음만큼은 한국인이었어. 전역 후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찜질방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찜질방의 이름은 힐링엔즈 찜질방이었고 그 안에는 작은 북카페도 마련해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힐링엔즈 찜질방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경숙 씨가 제게 해주었던 것처럼 저도 한국 문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문화 외교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키트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한국 찜질방 문화 나누기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결국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부 조정되었고 한국산 달걀 수출도 재조정되었습니다. 찜질방 관련 제품에 붙었던 세금도 인하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귀화식 날, 저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어디선가 경숙 씨가 지켜보고 계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정식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힐링엔즈 찜질방에는 경숙 장학금이 생겼고 문화 교류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숙 씨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저희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귀화식의 마지막, 저는 짧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등 뒤는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경숙 씨는 제가 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전해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평택기지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하고 외로웠던 미국 병사는 이제 한국 문화를 전하고 지켜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열기처럼 때로는 뜨겁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길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저는 이제 문화와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경숙 씨가 제게 전해준 따뜻한 손길은 이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힐링엔즈 찜질방에 낯선 표정의 젊은 미국인 여성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안도감이 번졌고 그 순간 저는 경숙 씨의 따뜻한 기운이 제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 지금 한국의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숙 씨의 딸이자 이 문화의 딸로요. 온천물처럼 포근한 공기가 제 몸을 감쌌고 저는 그제서야 진짜 내 집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임시로 주둔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심장이 뛰는 자리, 제 영혼이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숙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 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등은 이제 곧 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